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장애인복지관 최중증 융합돌봄센터 사업보고회 행복한 오늘 내일의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기 힘드신 분은 자리에서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 이대만 관장님의 사업 현황 보고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대만 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서구장애인복지관장 이대만입니다. 저희 융합돌봄센터 사업보고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참석을 하신다 했는데 못 하신 우리 복지부 관계자분 또 강은미 의원도 좀 오신다 했는데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축하의 영상을 좀 보내주셨네요.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좀 사업보고회를 해야 되는지 나름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 수행 기간도 짧고 성과도 좀 다소 좀 미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남대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전국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저희 복지관에 여러 곳에서 방문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곳에서 지금 광주로 직접 이사를 오게 되면은 직접 곧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의도 좀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부담도 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만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겠는가, 나름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업 성과 보고회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과 보고회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 공유회죠. 공유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좀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참고가 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중증 융합 돌봄 사업은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 다양한 의견을 오늘 경청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내빈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의 이용인 보호자부터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인 아버지가 부부가 오셨죠? 어머니 아버지 오셨죠? 이형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나효숙님, 예, 이용인 어머니십니다. 그 다음 이용인 어머니 최효숙님,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섭 광주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종효 행정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섭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로 융합센터 설치권을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또 광주시가 아마 내년에 한 2배 이상 융합센터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또 일부 국비도 좀 확보됐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아무튼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석 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장님은 상당히 남다른 이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 분야에. 그래서 지금 본센터는 물론이고 우리 서구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죠. 또 우리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국비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영 서구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항시 장애인 복지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분입니다. 항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의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자, 김옥수 윤리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우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은미 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신 장화동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본센터가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우리 정희경 광주대 교수님, 우리 본센터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단체장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소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내비 소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대명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로는 사업보고회를 위하여 격려의 말씀을 준비해 주신 내빈분들을 모셔볼까 합니다. 광주광역시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종효 행정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우리 이용섭 시장님,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여러분 앞에 대신 서게 됐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체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사업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체중증 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이용님 보호자를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대만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구청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김태영 우리 서구의 의장님, 또 의원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은미 의원실의 장화동 보좌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에 개소한 체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돌봄센터는 인권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 장애인들의 돌봄 책임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국내 최초로 365일 24시간 1:1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장애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입소문을 타면서 광주는 물론 전국에서 부모님들의 상담 신청이 쇄도할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에서
극대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 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 또 융합돌봄센터 운영 예산을 아까 이대만 네, 관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보다 2배 이상의 이렇게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14일 아마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봄 선생님과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비스 지원 대상도 2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산구와 남구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나달 활동 지원 사업 역시 내년에는 사업비를 2배로 늘려서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한 도시 또 한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주가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해야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광주 공동체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간의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융합돌봄센터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소통과 연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업보고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유중의 미를 거두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효 행정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대석 서구청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맙다고 이야기해드릴 사람들은 우리 체중증 발달 장애인 가족분들입니다. 그동안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융합돌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그런 걱정을 좀 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광주 많은 또는 다 모든 체중증 발달 장애인 모두에게 다 이런 돌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김부겸 총리님이 다녀가셔서 광주시가 이용섭 시장님이나 우리 김종혁 부시장님이 앞장서서 아마도 융합돌봄센터를 더 크게 모든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그런 돌봄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구청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체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한 50년 됐습니다. 그거 새로 신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우리 장애인 복지과 식구들이 고생하셔가지고 반다비 체육관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 그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광주에 우리 서구에 장애인들이 조금은 더 밖으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들을 더 촘촘하게 살펴서 장애인이 아까 우리 김종혜 부시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행복하면 비장애인은 더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광주를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더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대석 서구처장님의 격려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런 자리에 특별하게 행정부시장님, 김정혜 행정부시장님 참석을 너무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대만 관장님과 임원주 센터장님께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약간 성과는 나타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성과 보고이지만 앞으로 우리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센터장님이나 관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분들의 목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구청과 함께 열심히 의원님들 다 오셨습니다만은 저희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네, 김태형 의장님의 격려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사업보고회의를 위하여 격려의 영상 메시지가 2개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강은미 국회의원님의 영상 메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사업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는 우리 서구의 자랑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돌봄 서비스가 거의 전무하다 싶어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돌봄센터는 전국 최초 연중무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이 이 때문에 광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광주의 융합돌봄센터 및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액을 요청한 것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구축 국비 1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융합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확장 및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융합돌봄센터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행복한 일상으로 회복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님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착국장님의 영상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장애인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사업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사업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김종효 광주행정부시장님과 이대만 서구장애인복지관장님 그리고 많은 대의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020년 말 기준으로 24만 명을 넘었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 시행하고 2018년 9월에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의미 있게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2019년부터 시작했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후견 지원,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 효율적 의료 지원을 위하여 거점 병원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담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몫으로 놓아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성한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24시간 1:1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에 내년도에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을 시행평가하면서 부모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모형을 구체화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 정책국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은주 센터장님의 융합돌봄센터 사업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는 월 3월에 개소했습니다. 현재 10개월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행복한 오늘, 내일의 도약을 위해 그동안 사업에 대한 보고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장과 안정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운영 철학, 사업 개요, 사업 수행 과정, 향후 과제, 의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센터의 운영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회복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창의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 6월에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에 이른바 체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라는 전국 최초로 창의적 발상을 정책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은 2019년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도전적 행동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1:1 주말 돌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연동하여서 금년 3월부터 체중증 융합돌봄센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간활동 다중사업, 지원주택 지원, 긴급 돌봄과 주거 체험활동, 주말 휴일 지원 사업, 자립생활 임대 사업, 행동 발달 증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입니다.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과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의 직접 지원과 의사소통 도구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명의 이용인에 대해서 4명의 행동지원 전문가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간에 복지관 융합돌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원주택입니다. 24시간의 운영으로 야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코치의 지원을 통해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일상생활 지원과 관계 형성, 안전관리 지원, 또 자립과 긍정적 행동을 변화에 대해서 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들의 낮 활동과 저녁 활동에 대해서 일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원 인력 간의 소통망이 개설되어지고 있고, 현재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 돌봄과 주거 체험입니다. 긴급 돌봄은 24시간 지원입니다. 최대 3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응급사항, 특히 병원 입원이나 사망 등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체험은 1박 2일과 2박 3일을 기준으로 총 10회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을 향상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 휴일 지원입니다. 주중에 이어서 주말 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이용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주말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생활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현재 3채의 주택을 발달장애인의 5명을 대상으로 주거 코치를 통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발달 증진입니다. 이는 전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해서 행동치료 지원과 의사소통 도구 제작, 집중 사례 관리, 전담 인력의 교육, 지원자의 자문회의, 부모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수행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과정도 있지만 회복 단계, 성장 단계도 있습니다. 이를 갈등 단계와 회복 단계와 성장 단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사업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갈등이었습니다. 먼저 보호자님 계시는데요. 보호자분들하고 갈등이 다소나마 있었습니다. 식성 할애에서의 변화의 문제와 또 개인의 기저질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과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주요 갈등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생활에서 필요한 전문가의 영양 분석이 요구되었고요. 건강 관리에서는 복지 간의 협력 기관인 인근병원과 지속적인 소통과 집중 사례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지원주택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도전적 행동에서 소리 지르기가 좀 많이 빈도가 발생이 되어서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의 주민과의 소통이 요구되었고, 또 이와 관련 해당되어지는 구청 간의 협력체계와 대입 전략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직과 현장 내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초기 사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조직 내의 의사소통의 갈등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좀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다중지원 낮활동 1:1 지원의 경우에는 위기사항에 대해서 한문의 전문 인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주택에서는 1:1 지원 시에 돌발사항에 대한 불안과 또 식생활과 돌봄에 대한 이중 부담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 단계를 위해 노력한 사항입니다. 먼저 센터 운영 과정에서 모든 갈등은 사실 수행 기관의 책임과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수차례의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현장을 들여다보고 해결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의 노력으로 낮 활동과 저녁 활동 지원주택입니다. 직원 간에 관련하여서 오전 오후 인수인계 시간을 1일 2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실무자 간담회, 개인별 지원계획 회의, 또 프로그램 점검 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창기에 차량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원활한 외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보신 바와 같이 환경 정비, 또 여타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협력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의사소통 도구를 초창기에 저희가 직접 제작하여서 현장에 실제 적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회복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앞에 계신 부모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현재는 매일매일 업무 내용을 부모님께 SNS로 전달하고 있고요. 부모 상담과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 내용의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협력하는 분위기로 어머님과 상호 신뢰 관계가 싹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들께서는 운영 기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관심입니다. 전국 최초 운영으로 선두적 역할에 대해서 타 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으셨습니다. 직접 기관에 방문해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의 부모님, 또 부산 장애인 부모님, 남원 장애인 복지관 부모회에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지금 이사 오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게 말씀하시고 걸어가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님들의 전화 문의가 많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10월에 국무총리님과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부모님의 고충과 기관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가셨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장님, 국회의원님께서도 방문해 주셔서요. 부모님의 고충을 들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다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기관의 성장 단계입니다. 저희 수행기관에서는 기관의 성장으로 직원과의 소통망 확대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인으로서의 성장은 체중증 발달 장애인은 점진적으로 도전적 행동이 감소되었고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성, 또한 지역사회 문화활동에 대한 확대, 사회성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와 관계는 기관에 대한 신뢰감 향상으로 현재는 매일매일 격려의 말씀으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 역량 강화에 따른 전문 교육 실시로 긍정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확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과제입니다. 향후 과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저희의 과제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융합 돌봄 센터의 성장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한 주민으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의료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매뉴얼 개발과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 개설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과 또 인력의 확충과 보완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거대하지만 저희의 비전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긍정적 행동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긍정적 지원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 확대와 광주광역시형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자립형 마을 공동체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보고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부족함을 채워 체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에 대한 안전적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의 친화적 자리 모델 구축에 앞장서고자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걸어온 뒤에 행복시라고 표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행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시에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짧은 기간이지만 10개월 기간 동안에 정말 사랑합니다. 또한 소중하고 보석 같은 자녀분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믿어주셨던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행복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열정보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걸음 더 앞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저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소전부터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해주신 이문주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